자, 김영환 의원이 이 검찰 기소 이후에 김혜경 씨가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된 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재정 신청을 냈는데요. 일단 김 전 후보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예. 저기를 통신사를 30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그 증거와 사실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법정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린 검찰이 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고 네.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빙과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서 예. 꼭 재정 신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재정 신청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그러니까 네네. 형사 재판을 받게 할지 말지를 검찰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독점 권한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니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항고와 재정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게 적절하지 않고 부당하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제도인데요. 예. 이거를 상급 고등검찰청에 살펴봐 주시오 하는 제도는 항고라고 하고요. 예. 법원에서 살펴봐서 이거는 기소돼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재정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검찰의 수사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불기소 처분을 믿을 수 없다. 법원에서 다시 심사해서 만약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면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 이게 네네. 이제 재정 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김영환 전 의원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으로 고발장을 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신청을 통해서 예. 법원이 다시 한번 이게 기소되는 게 맞는 것인지 불기소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달라 이렇게 재정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해경궁 김씨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그 여배우 스캔들도 재정 신청을 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법원이 좀 판단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재정 신청을 이제 내게 되면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이 기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릴 것이냐라고 예. 이제 할 텐데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OX 문제 아닙니까? 이제 기각이 될 거냐 아니면 예.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릴 거냐 하는 것인데 지금 김영환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경찰도 이제 그 사실은 그 이 사건 즉 그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것이 그 불기소 처분되고 난 이후에 네. 특별히 또 무슨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경찰 쪽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검찰에서 이제 법원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불기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김영환 의원 측 또는 그 이쪽에서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충분한 그 자료라든가 증거가 있다라고 본다면 네. 법원에서 이제 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서 그냥 기각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시 한번 그 공소 제기 명령을 갖다가 내리는 측이 적어도 한 51%대 49%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교수님은 이제 법원의 그 판단은 재판을 넘기라 이렇게 지시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그럼 어떠세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 예. 이 재정 신청도 기한을 놓치기 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직 불기소 처분 이유서가 전달됐다라고 보이지 않아서 어떤 혐의로 불기소를 했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불기소가 이루어졌는지가 분석이 덜 끝난 상태라고 보여서 예. 그게 분석이 끝났는데 그걸 뒤집으려면 보통은 항고나 재정 신청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야 뒤집을 수 있거든요. 예. 보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고소인 고발인 측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판단한 것에 사실 오류가 있거나 네. 이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때문에 기소가 된 상황인데 지금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검찰 출신
네, 아주 그 고위급 인사가 들어 있어서 이게 전관예우를 그동안에 비판을 해와놓고선 본인은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호화 변호인단으로 해서 9명의 변호사가 이제 그 선임이 됐는데요. 예. 그중에 좀 눈에 띄는 분이 이제 법무법인 그 평산에 있는 강찬호 변호사입니다. 예. 이 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수원지검장을 갖다가 끝으로 퇴직을 했는데요. 네. 현직 시절에는 이제 특수통으로 상당히 알려진 그런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검 뭐 중수 3과장이라든가 법무부 법무실장 그리고 이제 대검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거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그 지금 시장이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그 경선 후보 당시에 법조계 정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다 또 지난 2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네. 작년 한 해, 즉 다시 말해서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그 한 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사건으로 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관예우로 인해서 가장 공정해야 될 법조계가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9명 중에서는 또 정관예우를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죠. 예, 이런 초호화 변호인단의 도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